어둠 속 병실에서 강세리의 손이 강재인의 호흡기를 향해 뻗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끝이야, 재인아. 그 순간 김도윤이 나타나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죠? 뭐야? 이거 놔요. 강세리가 발악했지만 김도윤의 힘은 강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카메라가 당신의 모든 행동을 녹화했어요. 날 속였구나. 당신의 모든 행동이 녹화되어 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복도에서 경찰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강재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김도윤의 절묘한 함정에 빠진 강세리 때문에 강세리와 황기찬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통쾌한 반전 스토리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왕의 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강세리는 김도윤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재인이 정말로 죽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된 불안감이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했고 결국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병원 복도를 조용히 걸으며 그녀는 김도윤이 들어간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3층 301호실. 강세리는 벽에 붙어 김도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도윤이 병실에서 나오자 그녀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설마 정말 살아있는 건 아니겠지? 강세리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병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간병인들과 의료진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다행히 아무도 그녀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을 슬쩍 들여다보니 침대에 누워있는 건 전혀 모르는 환자였습니다. 중년 남성이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아닌데. 강세리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김도윤이 이 병실에 들어갔는데 강재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병실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강세리가 뒤를 돌아서려는 순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김도윤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강세리가 올 것을 미리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김도윤의 차가운 목소리에 강세리는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머리를 굴리며 서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나고 있었습니다. 아, 그게 저희 회사 직원이 입원했다고 해서요. 병문안을 오려고 했는데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요? 어느 직원인가요? 김도윤의 질문은 예상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강세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며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실수했네요. 병실 번호를 잘못 들었나 봐요. 강세리는 급히 병실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김도윤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강세리의 얼굴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혹시 강재인 씨를 찾고 계신 건 아니죠? 그 말에 강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재인이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김도윤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에는 강세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그녀는 황급히 병실 문을 열고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실수였어요. 강세리의 발걸음이 복도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김도윤은 냉정한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세리가 떠난 후 김도윤은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가며 진짜 병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신중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른 층으로 이동한 김도윤은 한적한 복도 끝의 특별 병실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된 구역이었고 의료진들만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김도윤은 자신의 의사 신분을 이용해 이 병실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병실 문을 열자 하얀 시트에 둘러싸인 강재인이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들이 그녀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고 규칙적인 심전도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의자를 끌어당겨 강재인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주째 계속되고 있는 혼수 상태였지만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인 씨, 강세리가 왔어요. 김도윤은 강재인의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생기 없이 축 늘어져 있었지만 체온은 정상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의심하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다른 병실을 보여줬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강재인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아직도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 여자는 당신이 살아있는 한 안심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병실 안에는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김도윤은 강재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발 빨리 깨어나세요. 우리가 함께 복수해야 해요. 그들이 당신에게 한 모든 일을, 당신의 아버지와 은호에게 한 모든 일을 반드시 갚아줘야 해요. 김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는 강재인의 이마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정리해주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틀렸어요.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그 순간 김도윤이 잡고 있던 강재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너무나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김도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재인 씨, 재인 씨. 김도윤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였습니다. 강재인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살짝 움직였고 그녀의 눈꺼풀이 약간 떨렸습니다. 의식을 되찾을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를 불러야겠어요. 곧 깨어날 것 같아요. 김도윤은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강재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재인 씨. 정호성은 YL그룹 본사 최고층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 대신 차가운 분노가 어려 있었습니다. 황기찬과 강미란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정호성은 테이블 위에 작은 도청기를 탁 놓았습니다. 그 작은 기계는 마치 폭탄처럼 회의실의 분위기를 긴장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정호성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황기찬은 도청기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투자팀 사무실에서 발견된 도청기예요. 누군가 우리의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뜻이죠. 정호성은 도청기를 집어들며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최신형 소형 도청기였고 전문가가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운 정교한 제품이었습니다. 강미란이 날카롭게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걸 누가 설치한 건지 혹시 알고 있어요? 황기찬은 목구멍이 타는 듯한 느낌에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정호성과 강미란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정말요? 정호성이 한 걸음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김도윤이 직접 이 도청기를 가지고 와서 당신에게 던져줬다고 하던데요. 황기찬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버벅거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저도 깜짝 놀라서. 누가 그런 걸 설치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놀라서? 강미란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이 배후를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뜻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황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호성과 강미란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호성은 그런 황기찬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황 회장님,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우리도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조치요? 황기찬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호성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DH홀딩스는 YL그룹에 대한 투자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회장 해임안을 상정할 수도 있고요. 강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믿고 함께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다니.
상무님, 제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오해? 강미란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뭐가 오해예요? 당신의 거취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어요. 강미란은 환기찬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쏘아보고는 회의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정호성도 차가운 미소를 남기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환기찬은 분노와 두려움에 떨며 회의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젠장할. 이게 무슨 일이야? 그의 절규가 텅 빈 회의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김도윤은 강세리의 의심을 더욱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세리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고 이를 역이용하여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김도윤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고의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여러 병실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강세리는 멀리서 김도윤의 행동을 관찰하며 더욱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그녀는 복도 구석에 숨어 김도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제인이가 정말 살아있는 게 틀림없어. 김도윤은 일부러 여러 병실을 들락날락하며 강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간병인복을 입고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의사 가운을 입고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이런 행동을 반복한 후 김도윤은 잠시 화장실에 들어간 척하며 강세리가 더 가까이 오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출구로 나와 강세리의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뭘 찾고 계세요?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려온 김도윤의 목소리에 강세리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으셨다고요? 이미 2번째 오시는 건데요. 김도윤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강세리는 당황하며 다른 변명을 생각해냈습니다. 아, 그게 어제 온 게 처음이고 오늘은 다른 환자를 보러 왔는데 또 병문 아니세요?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더욱 당황하며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김도윤의 수상한 행동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제인이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그날 밤 강세리는 참을 수 없어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김도윤이 없는 시간을 노려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병원의 야간 경비는 허술했습니다. 강세리는 미리 준비해온 간병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김도윤이 자주 드나드는 병실들을 하나씩 확인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실도 아니고 저 병실도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병실에는 전혀 다른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점점 더 조바심이 났습니다. 세 번째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강세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실루엣이 강재인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확히 알아보기는 어려웠지만 체격이나 머리카락 길이가 비슷했습니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정말로 강재인이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깊은 잠에 빠져있는 강재인의 모습을 본 강세리는 충격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역시 살아있었어. 강세리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욕망이 번져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강재인에게 다가가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내줄게. 더 이상 내 앞길을 막지 못하도록. 강세리의 손가락이 호흡기 튜브에 닿는 순간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김도윤이 그림자처럼 나타나 강세리의 손목을 단숨에 붙잡았습니다. 그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뭐 하는 거죠? 김도윤의 차가운 목소리에 강세리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요. 저는 그냥. 강세리가 발악하며 손목을 빼려 했지만 김도윤의 힘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강세리의 손목을 더욱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제인 씨를 해치려고 했죠?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는 그냥 병문 안을 오려고. 병문 안을 오려고 호흡기를 만졌다고요? 김도윤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강세리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김도윤은 병실 구석을 가리키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카메라가 당신의 모든 행동을 녹화했어요.
강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실 천장 모서리에는 작은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적외선 야간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카메라였습니다. 당신이 제인 씨를 죽이려고 한 모든 증거가 다 담겨 있어요. 호흡기에 손을 대려던 장면까지 말이에요. 함정이었어. 당신이 일부러 나를 여기로 유인한 거잖아. 강세리가 소리쳤지만 이미 복도에서는 경찰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강세리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들이 병실로 들어오자 강세리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놓아줘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건 모함이에요. 당신의 모든 행동이 녹화되어 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김도윤은 냉정하게 말하며 강세리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강세리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강세리는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강세리가 체포되어 끌려나간 후 병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김도윤은 강재인의 침대 옆에 앉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제인 씨. 더 이상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할 거예요. 그 순간 강재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김도윤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제인 씨, 깨어나셨어요. 강재인은 아직 초점이 맞지 않는 눈으로 김도윤을 바라보며 희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윤 씨, 고마워요. 황기찬은 급히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강세리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분노와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구치소에 도착한 황기찬은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평소라면 권력을 이용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입지도 이미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강세리가 면회실에 나타났을 때 그녀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구치소 죄수복을 입은 그녀는 평소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황기찬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강세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시켜서 한 일인데 뭘 그래요? 내가 언제 제인이를 죽이라고 했어? 너 혼자 한 짓이잖아. 황기찬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강세리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지금까지 제인이를 없애고 싶어 했던 건 누구였죠? 매일 밤마다 제인이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투덜거린 건 누구였고요?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었어. 정말로 죽이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황기찬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강세리는 비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는 말. 강세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저와 상관없는 사람인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한 모든 일들이 없던 일이 되는 건가요? 황기찬은 당황하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면회실에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모든 대화가 녹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리야, 우리 관계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번 일은 정말 네가 혼자. 닥쳐요. 강세리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저를 배신한다면 저도 할 말이 많아요. 황기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세리는 계속해서 위협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호 유괴 사건, 강 회장님 죽음, 도희 뺑소니 사건. 당신이 저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걸 모르는 줄 알아요? 세리야, 제발. 황기찬이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강세리는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발. 강세리가 비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발이라고 해요? 당신이 저를 버린다면 저는 모든 걸 다 털어놓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공범이잖아. 공범이라고요? 강세리가 웃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지시를 받은 부하일 뿐이에요. 모든 계획을 세운 건 당신이고 저는 당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 것뿐이라고요. 황기찬은 갈등과 분노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강세리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이런 식? 강세리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배운 방식이에요. 이용할 땐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하는 거예요. 황기찬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초조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면회를 끝내려 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당신. 강세리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저는 이제 잃을 게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잃을 게 많죠. 황기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강재인은 김도윤으로부터 그간의 모든 상황을 차근차근 들었습니다. 강세리의 체포, 황기찬의 곤경,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한 김도윤의 치밀한 계획까지. 모든 것이 마치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강재인은 아직 약한 목소리로 김도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깊었습니다. 김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2주 동안 혼수 상태였던 강재인이 깨어난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재인 씨. 제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다면 정말로 후회했을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니. 도윤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로. 강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는 아직도 그 공포가 생생했습니다. 김도윤은 그녀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강세리는 체포되었고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황기찬 말이죠. 강재인의 눈에 복수에 대한 의지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에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에 대한 열망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세리는 체포되었지만 진짜 배우는 여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강세리가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자백을 했다고요? 네, 황기찬의 모든 지시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어요. 은호 유괴 사건부터 강 회장님 죽음, 그리고 당신을 해치려던 모든 계획까지. 강재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를 죽이고 은호를 죽게 만들고 저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고통이 다시 한번 밀려왔습니다. 김도윤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차례예요. 강세리의 자백으로 황기찬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모든 걸 빠져나왔는데 이번엔 달라요. 김도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증거는 충분하고 강세리도 더 이상 황기찬을 보호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자신을 배신한 황기찬에게 복수하고 싶어 해요. 김도윤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강재인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김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 씨, 지금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물론이에요. 김도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게요.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길고 어려운 싸움이었지만 이제 승리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은호의 복수를 반드시 완성할 거예요. 강재인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강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도윤도 그녀의 옆에서 같은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예요, 재인 씨.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요. 병실 창문 너머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그리고 마지막 복수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강재인은 김도윤과 함께 YL그룹 본사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밟는 회사 건물의 바닥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황기찬이 있는 회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회장실 앞에 도착한 강재인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을 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도윤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격려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됐어요. 강재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황기찬이 있는 회장실로 들어서자 황기찬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인이? 황기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강재인이 살아서 자신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놀랐어? 강재인은 차가운 표정으로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의 동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분명히 죽었다고. 실망했지? 내가 죽지 않아서. 강재인이 한 걸음씩 황기찬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도윤은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르며 황기찬을 예리하게 지켜봤습니다. 재인아, 오해야. 나는 네가 죽기를 바란 적이 없어. 정말이야. 황기찬이 급하게 변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해? 강재인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강세리가 혼자서 날 죽이려고 한 거야? 당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고. 그래. 세리가 혼자 한 짓이야. 나는 정말 몰랐어. 황기찬이 급하게 변명했지만 강재인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김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거짓말은 그만하시죠. 김도윤, 너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황기찬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김도윤은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김도윤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강세리가 재인 씨를 죽이려고 할 때의 모든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요. 황기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강세리가 경찰에게 진술한 내용도 있고요. 김도윤이 계속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당신의 지시였다고 자백했어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그리고 지시 내용까지 모두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야. 강세리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황기찬이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거짓말? 강재인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죽인 것도 거짓말이야? 은호를 유괴하게 한 것도 거짓말이고. 나는 정말. 황기찬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범죄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볼펜 녹음기 기억나? 아버지가 마지막에 당신과 나눈 대화 말이야. 강재인의 말에 황기찬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황기찬. 강재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밝혀질 거야.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어. 강재인과 김도윤이 황기찬과 대치하고 있는 순간 갑자기 회장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서너 명의 경찰관이 일제히 들어오자 회장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황기찬 씨,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내며 다가오자 황기찬은 당황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왜 날 체포해? 무슨 혐의로? 황기찬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경찰관은 차분하게 체포영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강재인 씨 살인미수, 강규철 회장 살인, 황은호 유괴 관련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관의 차가운 설명에 황기찬은 절규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억울해. 강세리 씨가 모든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경찰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모든 범행이 당신의 지시였다고 진술했어요.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말이에요. 뭐라고? 황기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세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년이 나를 배신했다고? 네, 상세한 진술서도 받았고 물적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황기찬은 배신감에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년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조용히 하시고 동행해 주십시오. 경찰관이 황기찬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황기찬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놓아줘. 나는 억울해. 정말 억울하다고. 강재인은 그런 황기찬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억울하다고? 아버지와 은호가 억울하게 죽었을 때는 생각 안 했어? 재인아, 제발 날 믿어줘.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황기찬이 마지막까지 애원했지만 강재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강재인이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죽이는 거야? 이제 와서 믿어달라고. 강재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믿은 적이 있었나? 한 번이라도? 김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회장님.
더 이상 변명할 필요 없어요. 황기찬은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세리, 그년을 당장 데려와. 내가 직접 따져볼 거야. 법정에서 따지시면 됩니다. 경찰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나는 무고해. 황기찬의 절규는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지만 이미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황기찬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동안 황기찬은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채인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하지만 강재인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황기찬이 체포되어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본 강재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도윤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재인 씨. 네. 드디어 끝났네요. 강재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복수는 달성되었지만 잃어버린 것들은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은호도 이미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강재인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이제 당신을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회장실 밖으로 나선 두 사람은 복도에서 강미란과 마주쳤습니다. 강미란은 복잡한 표정으로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재인아, 정말 힘들었겠구나. 고모. 강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서로 대립했던 강미란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우리 가족이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강미란이 강재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강세리와 황기찬은 서로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격렬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방청석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이 사건의 결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황기찬의 지시를 받았을 뿐입니다. 강세리가 증언대에서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황기찬을 향한 분노는 확실했습니다. 구치소에서 보낸 시간이 그녀를 더욱 야위게 만들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황기찬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반박했습니다. 당신이 혼자서 모든 걸 계획한 거잖아.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판사가 질서를 유지하라며 망치를 두드렸지만 두 사람의 공방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혼자서요? 강세리가 비웃었습니다. 은호 유괴도 강 회장 살해도 재인 살해 시도도 모두 당신이 시킨 일이에요. 증거를 대봐. 내가 언제 그런 지시를 했어? 황기찬이 필사적으로 부인하자 강세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거요? 강세리가 검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 통화 녹음 파일들, 은행 계좌 입금 내역까지 모든 게 다 있어요. 황기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세리는 계속해서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당신이 저를 이용해서 재인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것, 강 회장을 협박해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 모든 게 다 밝혀질 거예요. 미친 여자. 당신이 나를 유혹해서 이용한 거잖아. 황기찬도 맞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추악해져 갔습니다. 유혹했다고요? 강세리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돈과 지위를 약속하면서 접근한 거잖아요. 재인의 자리를 넘겨주겠다고 한 것도 당신이고. 그건. 황기찬이 말을 잇지 못하자 강세리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리고 재인의 모든 것을 빼앗으라고 한 것도 당신이에요. 아이까지 없애라고 한 것도. 방청석에서는 사람들이 경악하며 두 사람의 공방을 지켜봤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도 놀라운 표정으로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강세리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했는데 당신은 저를 도구로만 이용했어요. 내 인생이 망가진 게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들 인생을 망가뜨린 거야. 황기찬이 분노하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강세리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아내와 아들, 장인까지 죽게 만든 거잖아요. 검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두 피고인의 진술에서 명확히 드러나듯이 이들은 공모하여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의 진흙탕 싸움을 보며
방청석의 사람들은 이들의 추악한 본성에 경악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그들의 관계가 실제로는 서로를 이용하는 추악한 거래였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언이 두 피고인의 죄를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사의 말에 황기찬과 강세리는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다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목을 조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밖 복도에서 강재인과 김도윤은 두 사람의 추한 공방전을 지켜보고 나왔습니다. 법정 안에서 들려오던 소리들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고 강재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나가고 있어요. 강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너무나 긴 싸움이었습니다. 네, 정말 긴 싸움이었어요. 김도윤이 그녀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끝났어요. 강재인은 지난날의 고통과 상처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은호의 유괴와 죽음, 자신이 당한 모든 고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뎌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 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은호야. 이제 정말 복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그런 강재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느라. 김도윤의 위로에 강재인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강하게 버텨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도윤 씨 덕분이에요. 도윤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재인 씨. 김도윤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 복도 벤치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강재인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평범한 행복이 가능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물론이에요. 김도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황기찬과 강세리는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힐 수 없어요. 법이 그들을 처벌할 거예요. 그동안 정말 악몽 같았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고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한순간도 마음 편할 때가 없었어요. 강재인이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김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그런 날들은 끝났어요. 김도윤이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생각해요. 슬픈 기억들은 이제 뒤로 하고요. 강재인은 김도윤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고통의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와 함께라면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김도윤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미래만 바라보며 살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나눴습니다. 긴 복수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고 이제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정 안에서는 여전히 황기찬과 강세리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강재인과 김도윤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긴 터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빛이 보이네요. 강재인이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도윤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종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 사건의 마지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언론진들도 대거 몰려와 있었고 법정 밖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도 방청석 앞자리에 앉아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서자 법정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각각 피고석에 앉아 초조하게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고를 하겠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어올리자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피고인 황기찬은 살인, 살인미수, 유괴, 횡령 등 다수의 중범죄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황기찬은 그 순간 절규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억울해요. 하지만 판사는 계속해서 판결을 읽어나갔습니다.
피고인 강세리는 살인미수, 사기, 협박, 공범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강세리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황기찬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항변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판사는 냉정하게 계속 선고를 읽어갔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5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불복하면 항소할 수 있다고. 황기찬이 마지막까지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강세리가 황기찬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모든 게 당신 때문이에요. 네가 나를 유혹한 거잖아. 황기찬도 지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다가와 두 사람을 제지했고 그들은 각각 구치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은 방청석에서 이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강재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아닌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강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정말 끝났어요. 김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방청석에서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강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은호야. 이제 정말 복수를 마쳤어요. 법정을 나서는 강재인과 김도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강재인이 말했습니다. 네,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김도윤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 건물을 나서며 밝은 햇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오랜 어둠 속에서 벗어나 마침내 빛을 찾은 것입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진정한 평화와 사랑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강재인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곳에는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였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